아까 잠깐 짚어보긴 했지만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측 수사기록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저 얘기와 함께 지금 저 화면인 것 같은데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준비기를 진행 중입니다. 대통령과 국회 측이 각각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최진영 변호사님, 네. 저 지금 오늘 화면인 것 같고요. 방금 전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방전이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의미가 있는 날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엊그제 이제 최순실 씨 사건도 공판 준비 절차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 절차와 똑같은 겁니다. 이 탄핵 심판 절차는 형사소송 절차를 따르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 변론 준비 탄핵에 있어서 변론 준비 절차인데요. 예. 쌍방이 나와서 지금 쌍방간에 보면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견서를 냈고 그거에 대해서 지난주에 대통령 측의 답변서가 나왔고 어제 그 대통령 답변서에 대한 반박 준비 서면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세 번의 서면 공방을 통해서 나왔는 걸 가지고 이제 쟁점을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인정을 하고 어떤 것은 다툰다 하면은 결국 다투는 것에 대해서 증인을 비롯해서 이제 입증 절차를 가지고 가는데요. 오늘 아마 제일 핵심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앞으로의 증거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속보로 나오는 것 같은 경우에도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그 헌법재판소가 이 특검과 이 검찰에 대해서 수사 기록을 달라라고 했는 것에 대해서 지금은 주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위반이다라고 했는데 계속 지금 답을 못 내리다가 오늘 아니다. 소송의 신속을 위해서 수사 기록을 받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오늘 결정했다라는 것이 현재까지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빨간색 속보자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속보자에 그렇게 좀 선별해서 준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대통령 측 얘기에 좀 더 집중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대통령 측에서 지금 속보를 보면 예 그렇습니다. 잠시만요. 탄핵 이유 없어 기각돼야 한다는 것과 함께 아까 지금 다른 속보 들어갔는데 준비가 되나요? 대통령 측 속보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죠. 세월호 생명권이 침해가 안 된다라는 얘기와 함께 뇌물죄도 인정 안 될 것. 그리고 아까 최순실은 키친 캐비넷이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세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짧게 자막으로 나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절차 같은 경우에 보면은 재판장이 처음에 검찰 역할을 하는 지금 국회의 소추위원들의 소추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를 듣고 그것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 측에서 얘기하는 것을 하나하나 지금 아마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부분이 기사를 통해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와 같은 것을 어떤 주장 내용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그 다음 말씀드렸듯이 벌써 양측의 주장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입증 방법을 어떻게 나갈 것인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제일 중요한 것이 검찰과 특검이 지금 수사해놓은 이른바 2톤가량의 이 수사 내용 그것을 얼마나 빨리 헌법재판소가 받는지 그것이 앞으로의 어떤 그 헌법재판소의 소송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를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되는데 오늘 지금 그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특검의 기록을 미리 받는 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 특검과 그 검찰에서 협력만 한다고 하면은 헌법재판소가 수사 기록을 상당 부분 빨리 입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탄핵 절차가 빨라질 가능성이 열렸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지금 지금 화면이 이제 국회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지금 입장하는 헌법재판소 입장하는 모습 잠깐 보셨고 좀 비가 오는 와중에도 저렇게 오늘 방금 전에 지금 2시 20분이니까 방금 전에 저렇게 신속하게 움직이는 재판관들도 움직이는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심대 기자님. 요거 하고 저 헌법재판소 이 얘기 하나 하고 정리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대통령 측에서 탄핵 심판 앞두고 변호인 5명을 보강했는데 저 중에 이 서석구 변호사라는 사람은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바로 저 불임 사건 판사라는데 이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대통령이 그 변호사를 선택할 때 굉장히 뭐라냐면 야권 성향 이런 사람들을 선호해서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까요 그런 느낌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아마 그 중에 하나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최 변호사님 서석구 판사에 대해서는 저 변호인단 5명 중에서 좀 얘기가 화제거리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 불임 사건이 뭐냐면은 부산의 항림 사건이라고 해서 50 초기 때 이제 사회과학 서적 읽었는 사람들을 이제 영장도 없이 구속해서 이제 했는데
기소가 됐고 그때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 무료 변론을 했던 사건이죠. 그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를 했었는데 어떻게 그 인생 유전이 됐든지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 측에 가서 변호인으로 활동한다는 점에서 상당 부분 이력이 독특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번에 보강됐던 그 분들 중에 상당 부분은 고향이 대구 경북 쪽이고 그런 아하, 점에서 PK군요.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에 있는 법조인들이 상당 부분 힘을 보태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제가 조금 예. 더 보강 설명을 해드리면요. 예, 예. 그러니까 저분이 이제 불임 사건 무죄 판결을 내리는 바람에 그러니까 한때 이제 굉장히 좀 진보 성향의 판사가 아니었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얘기는 그때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을 후회한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그렇죠. 있고요. 조금 전에 나오듯이 이제 저 화면에도 나오듯이 박근혜 후보를 지지를 했고 2012년에 최근에는 이제 하야반대 집회도 판사가 그래서 완전히 지금 이제 우양우로 지금 전향을 하신 분이나 다름이 없다. 그래서 지금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이분을 이번에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헌법재판소발 속보 그러니까 첫 번째 준비 절차 기일까지 알아봤습니다.